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genTV의 성gen입니다. 국가마다 국가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비전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면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후손까지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된 나라를 건설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실이 과연 그 국가의 목표를 위한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저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문제, 모든 세계가 지금 230 몇 개국이 됩니다만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나라가 국가 비전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후손을 위해서 마땅히 전 국민들,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곧 미래인 것입니다. 경제를 통해서만이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경제가 아주 튼튼했을 때 그때야말로 그 나라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자기 욕구에 의해서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다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했을 경우에 후손들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후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투쟁, 이것은 사실은 근대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미개인의 원시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체제를 완성했을 경우에 그 나라는 이제는 발전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경제는 미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하나의 먹고 살 수 있는 국민의 행복 수단인 가치 기준인 경제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어떤 정책을 써서 부과하느냐 하는 것이 이념이 되고 그 경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모두가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몇 개의 나라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자 사자 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날아가는 나라,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상대방이 이미 정권을 잡았을지라도 그 정권은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정권은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가 발전해 나가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만 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권의 정상적인 획득이 아니라 레임 체인지라든가 또는 사회의 변혁을 완전히 통하는 혁명 도구 세력들이 나라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무서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정체와 국체, 민주공화국이라 했을 때 민주라는 것은 정체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체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와 국체도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에서나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 용어상으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체와 국체를 정말 국민을 위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후손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내용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용어상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겁니다. 이 정체와 국체를 정확히 지키는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 법으로서 그 최고의 법, 헌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적인 미션, 국민의 행복과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헌법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획득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 내에서, 헌법 안에서 모든 국민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 내에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바로 지향해야 될 그런 바가 되겠지만은 그런 헌법 내에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레임 체인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 세력과의 싸움은 하나의 게임, 작은 이론으로서 게임이겠지만은 큰 측면에서도 하나의 게임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뭡니까? 헌법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헌법 위에 서서 행동을 했던 그것은 통치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대통령이 하게 되면 통치행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하게 된다면 위헌입니다. 이럴 때 이 통치행위란 것이 과연 100% 인정할 것이냐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도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통설이고 판례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벗어나서 자기의 통치 행위, 자기 혼자 국민이 원하지도 않은데 혼자서 다른 체인지를 위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 헌법 안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과 경쟁해서 싸워 나가는 것,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이 곧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힘의 원리가 작용해서 한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가 완전히 잘못된 체제로 간다면은 국가의 비전에서 어긋난 잘못된 체제로 간다면은 이것은 혁명할 수도 있고 봉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정에서 유로를 보게 되면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레임 체인지를 통해서 공화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반역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서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 국익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까먹는, 국익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내만이 정권의 그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입니다. 헌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비전에 있어서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과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준다는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망각하고 혹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레임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를 우리는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우리는 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나라도 있었고 자유주의를 그대로 지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가는 나라도 있었고 자본주의로 가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소련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흑묘냐 백묘냐 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냐 아니냐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는 이끌어 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즉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재화라든가 내가 만들어진 정치적인 어떤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개인적인 소유로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서 어느 세력이 어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느 주의가 우수한지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게임을 해왔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게임을 해왔습니다. 게임을 해왔는데 그걸 70여 년 이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1,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이고 모든 국민은 지금도 통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또 사유재산도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과할 경우에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이것을 분배도 하고 있습니다. 분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는 포퓰리즘으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코 도움을 받아야 할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포퓰리즘으로 선거 직전 선거가 내린데 오늘 전 가구마다 100만 원씩을 준다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포퓰리즘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가 안 나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국민들이 이것은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 얘기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계속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레임 체인지 혁명 세력으로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잘못된 겁니까?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했지만은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3만 5천 달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경제는 미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가 튼실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를 이루기까지 개인의 개인이 하고 싶은 일, 개인이 이것을 창작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경제력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아직도 북한 쪽에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주체 사상을 정확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미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건설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바탕에 현재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파괴하려는 세력, 그 세력은 지금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여러 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전략 전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을 추종하고 하는 주사파를, 주체 사상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것은 정말 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각국이라고 해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허점이 바로 그겁니다. 공산주의 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10위가 아니라 9위, 8위, 7위, 2위까지 올라간다면은 이미 세상의 역할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소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향해서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자유된 민족을 부강하게 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후손에게도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금 현재 있어서 현재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돈을 걷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막바지로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은, 미래가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현재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싸우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아직도 창창이 남아있는 이 세계,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 길게 생각지 못하는 짧은 생각으로서 나라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을 한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한 나라의 가장 큰 법인 가장 높은 법인 헌법 내에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이 진정한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에서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발전해 나간 나라를 정말로 그런 나라 대한민국 알아주고 대한민국 어디 가게 되면은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익에 절대로 충실해야 됩니다. 국익을 충실하게 되면은 나라를 깎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깎아먹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 돼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활동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아도취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국가에 궁극적으로 멀리 보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를 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견입니다.